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동차가 미끄러지며 벽에 부딪히는 순간, 가족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스치듯 사라졌고, 눈을 뜬 병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미안해, 민호야. 우리는 더 이상 못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지막 인사였다. 그날부터 나는 홀로 남겨진 채 낯선 하얀 천장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병원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새벽.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28살의 나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살아가야 했다.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은 내 다리를 영원히 빼앗아갔고, 가족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등을 돌렸다. 아버지는 집에 오지 마라는 한마디로 문을 닫았고, 여동생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나는 왜 나일까? 왜 이 고통이 나에게만 쏟아지는 걸까? 그 절망 속에서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간호사가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김지우. 30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내 세상이 조금 흔들렸다. 지우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다. 그는 단순히 약을 주고 체온을 재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오늘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적인 친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가 가져오는 작은 꽃 한 송이나 병실 창가에 놓인 따뜻한 커피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가족분들은 그의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들은 나를 부담으로 봐요. 이 몸뚱이가 더 이상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고. 지우의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그런 고통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공감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시간이 흘러 병원의 일상이 내게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지우는 매일 내 재활 훈련을 도왔다.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기, 한강 다리 아래서 불꽃놀이를 본 적 있어요? 그 빛이 모든 걸 잊게 해주죠. 그의 말은 내 가슴에 작은 불씨를 피웠다. 나는 점점 그의 손길에 익숙해졌다. 재활실에서 다리를 움직이려 애쓰는 나를 지탱하는 그의 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는 손수건. 그 접촉은 단순한 유료 행위가 아니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지우 씨,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물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이 특별하니까요. 그 말은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남자였고 그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런 경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재활 훈련이 본격화되면서 내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는데 갈 곳이 없었다. 가족은 연락을 끊었고 나는 홀로 서울의 차가운 거리로 나아갈 생각에 떨었다. 지우는 그 사실을 알았다. 퇴원 후에도 도와줄게요. 그의 제안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서울의 변두리에서 나를 머물게 해주겠다고 했다.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나는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퇴원날, 비가 다시 내리던 오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지우의 아파트는 소박했다. 창가에 놓인 녹색 식물과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여기서 살았던 가족 사진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저 혼자죠.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사진 속 어린 지우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그는 내 휠체어를 고려해 낮은 테이블을 세팅하고 간단한 비빔밥을 만들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간호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 형이 사고로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가족이 버렸고 저는 그를 돌봤어요. 하지만 결국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우 씨,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을 도우면서 제가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그 밤, 우리는 창밖의 별을 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가 내게 기대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집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우는 직장 후에 돌아와 재활을 도왔고, 나는 집안에서 작은 일들을 해나갔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사고 전,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이제는 노트북으로 간단한 작업을 시작했다. 지우는 내 작업을 보며 감탄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의 칭찬은 내 자신감을 되살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내 마음속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의 미소, 손길, 모든 게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동성애자일까? 사고 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다. 여자친구가 있었고, 평범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이제, 이 감정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의존일 뿐인가?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휠체어를 밀며 단풍이 물든 길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지우가 내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었다. 추우세요. 그의 손이 내 목덜에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지우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이 감정이 이상한가요? 그는 멈춰 서더니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민우 씨. 저도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고백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걸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상관없었다. 그날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지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시선이 우리를 괴롭혔다. 병원 동료들은 지우의 행동을 수근거렸다. 저 간호사. 환자와 너무 가까워. 나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지우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피곤한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나를 안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동성애자로서 가족에게도 숨겼죠. 형의 죽음 후 더 외로웠어요. 그의 과거는 내게 거울이었다.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나는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민호. 침묵이 흘렀다. 민호야. 왜 전화한 거니? 우리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용기를 내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누군가 곁에 있어. 만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는 거부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모른 척할게. 내가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우가 안아주었지만 상처는 깊었다. 왜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울며 물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가족이잖아요. 그의 크리스마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지우가 장식한 트리 아래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에게 스케치북을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우리 둘이 한강에서 손잡고 있는 모습.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었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 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퇴원 후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열어요. 당신의 디자인과 제 간호 지식으로 꿈은 우리를 연결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시험에 들었다. 지우의 병원에서 소문이 커지더니 상사가 그를 불렀다. 환자와의 관계 조심해. 직장 규정 위반이야. 지우는 사직을 고려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내가 없었으면. 봄이 오기 전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휠체어로 해변을 걷는 동안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삼켰다. 민호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고 있어요. 지우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해변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속삭였다. 저기. 두 남자가. 그 시선은 차가웠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나는 지우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뭐든.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을 무렵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나는 재활의 성과로 보행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우의 격려가 컸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은 강해요. 매일 아침 우리는 공원에서 연습했다. 땀에 흠뻑 젖은 그의 셔츠, 웃는 얼굴.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 집에서 나는 디자인 일을 재개했다. 프리랜서로 작은 의뢰를 받았고 지우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클리닉에서 일하며
그는 환자들에게 더 자유로워졌다. 이제 숨기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여동생이 갑자기 문을 두드렸다. 오빠, 엄마가. 아프대 그녀의 눈은 피로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들어와 집안에서. 그녀는 지우를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이. 오빠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오빠, 미안해. 우리는 무서웠어. 사고 후 내가 변할까봐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가족의 두려움, 사회의 압박. 여동생은 약속했다. 천천히 이해할게. 그 후 어머니를 만났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나를 보자 울었다. 민호야. 용서해줘. 나는 지우를 소개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렸어.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지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그 만남은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그런 삶은 우리 집안에 안 맞아. 그의 말은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지우와 함께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었다. 가을 축제 시즌. 우리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으로 우리 사랑이 정상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무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죠.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무대 아래에서 그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춤을 췄다. 우리가 해냈어. 그의 속삭임이 내 귀에 스며들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자 새로운 도전이 왔다. 나는 완전한 보행을 위해 수술을 받기로 했다. 지우는 불안해했다.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이 몸으로 당신과 더 나아가고 싶어. 수술실로 들어가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깨어난 병실에서 첫 번째로 본 얼굴이 지우였다. 성공했어. 이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의 눈물은 기쁨이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는 24시간 곁을 지켰다. 당신 없인 못 살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퇴원 후 우리는 함께 재활센터에 다녔다. 이제 나는 지팡이로 걸었다. 서울의 거리를 나란히 걷는 우리 모습은 과거의 나를 떠올리게 했다. 사고 전 나는 외로웠다.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파트너가 남자라니. 진짜? 나는 당당히 말했다. 그래. 그리고 행복해. 그 대답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어느 날, 지우의 과거가 되살아났다. 그의 옛 친구가 연락했다. 지우야, 형의 기일이야. 같이 가자. 지우는 망설였다. 민호 씨, 가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 묘지에서. 지우는 형의 묘비 앞에 무릎 꿇었다. 형,
나 이제 행복해. 이 사람이 날 구했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우리의 아픔이 연결되었다. 돌아오는 길, 지우는 말했다. 당신 덕분에 형을 용서할 수 있었어. 봄꽃이 피는 계절.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작은 서약식을 가졌다. 친구들과 커뮤니티 멤버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지우의 서약은 내 영혼을 울렸다. 그날 가족도 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축복해, 아들아.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봤지만 그 시선에 후회가 서렸다. 여름의 끝자락,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지우는 클리닉에서 승진했다. 함께 사는 집은 이제 우리 추억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 한강 여행의 추억. 하지만 평화 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지우가 피곤해 보였다. 요즘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는 동료들의 차별을 숨기지 않았다. LGBT 환자를 돌보는 게 문제래. 나는 화가 났다. 함께 싸우자. 우리는 커뮤니티 활동에 더 깊이 참여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서 우리는 연설을 했다. 사랑은 모든 일을 위한 거예요. 버림받은 우리처럼 누군가 손을 내밀어요. 청중의 함성이 우리를 감쌌다. 그 후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다. 우리의 이야기가 뉴스에 실렸다. 사고 후 버림받은 남성. 간호사의 사랑으로 재기.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와 함께 혐오 댓글도 쏟아졌다. 비정상적이야. 그 말들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에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호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 삶을 인정할게. 지우 씨도. 가족이야. 그 포옹은 오랜 상처를 치유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지우가 속삭였다. 겨울 눈이 내리는 밤. 우리는 한강다리 아래 불꽃놀이를 보았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이야기했지. 지우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었어.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동안 우리는 키스했다.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는 듯했다. 새해가 밝아오자 새로운 기회가 왔다. 내 디자인 작품이 전시회에 선정되었다. 주제는 재생의 사랑. 지우의 사진과 함께 우리의 여정을 담았다. 오프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관람객들의 말이 내게 힘을 주었다. 지우는 곁에서 자랑스러워했다. 당신의 재능이 빛나. 하지만 성공 속에 시련이 따랐다. 전시 후 익명의 위협 편지가 왔다. 너희 같은 게 세상을 더럽혀. 혐오 세력의 그림자였다. 지우는 불안해했다. 민호 씨, 조심해.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더 키웠다.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자유를 위해 수천 명이 동참했다. 봄에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함께 마음을 재충전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까? 지우의 농담에 우리는 웃었다. 그곳에서 나는 지우에게 프로포즈했다. 법이 없어도 내 인생의 파트너가 돼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이미 그렇잖아. 여름. 우리의 캠페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국회에서 동성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촉매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버림받음에서 시작된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지지는 커졌다. 가을 잎이 떨어지는 날, 아버지가 병들었다. 병상에서 그는 우리를 불렀다. 지우아, 민호를 부탁해. 그의 마지막 말은 화해였다. 장례식 후 우리는 슬픔을 공유했다. 이제 모든 걸 이겨냈어. 지우의 안아줌이 위로였다. 겨울이 깊어지던 해 우리의 삶은 완성되었다. 나는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스튜디오는 번창했다. 지우는 클리닉을 넘어 LGBT 지원센터를 열었다. 당신의 꿈이었잖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매일 아침 우리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사랑해. 그 말이 우리의 주문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정부가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를 보며 우리는 울었다. 우리가 해냈어. 곧 우리는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서약을 했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사랑. 영원히 어머니의 축복이 우리를 감쌌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과거 우리처럼 버림받은 아이. 그를 안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그런 고통을 주지 않을게. 지우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한강의 봄. 우리는 다시 산책했다. 사고 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의 손이 날 살렸다. 지우가 웃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지. 세상이 변하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섰다. 버림받음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는 희망의 증언이 되었다. 사랑은 시간과 함께 성장하며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영원히.